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환상의 섬 울릉도를 찾는 발길이 매년 눈에 띄게 줄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속 가능한 울릉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 모색에 나섰는데요. 단순한 소비형 관광에서 벗어나 바닷속 자원을 산업화하는 해양 바이오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울릉도 여행 후기입니다. 울릉도 2박 3일 여행 경비로 1인당 100만 원이 들었다. 서비스는 기대도 안 했지만 그 이상이었다며 울릉도가 여행지로서 어떤 경쟁력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 실제로 최근 울릉도 관광객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6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은 관광객 수는 매년 줄어 3년 만에 12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불친절과 고물가 등 각종 논란에 대형 여객선의 잦은 결항까지 겹치며 접근성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단조로운 관광 콘텐츠도 재방문 의사를 꺾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단순한 소비형 관광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 울릉도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생활하기가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소통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해내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상북도는 해양 바이오 산업을 돌파구로 제시했습니다. 해양 생물 자원을 바탕으로 수산업 등 기존 1차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우고 관광업과 연계해 연구 인력과 학생이 머무는 체류형 섬으로의 체질 개선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한동대 울릉 캠퍼스를 조성해 연구 인력이 상주하며 지역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정주형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생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좀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만 이루어지는 워케이션을 또 울릉도에서도 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자연경관이라는 일회성 상품에 기대온 울릉도가 첨단 해양 신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섬으로의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는 7억 달러, 약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기존 채권의 리파이낸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작년 11월 미국 뉴욕과 보스턴, 영국 런던 등에서 16개 투자자 미팅을, 이달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57개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포스코 채권에 각각 Baa1과 A-의 신용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영덕군은 새해를 맞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총 180억 원 규모의 영덕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에 판매합니다. 지난해에는 지류 5%, 카드 10%의 상시 할인 판매로 차별을 뒀지만 올해는 지류와 카드 모두 할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와 카드를 합산해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이며 매월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월의 할인 판매는 조기 종료되며 다음 월 초에 할인 판매가 재개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박탈하겠다고 선언하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천 박탈 사례가 실제로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 반발도 적지 않아 공천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천 쇄신안과 관련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산 것은 정치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정부 관례에 따라 수령한 업무 활동비를 민주당이 뇌물 프레임으로 왜곡했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범죄로 둔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적인 비리 사범과 동일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진실에 기반한 평가만이 당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역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홍보 위반의 죄여서 파렴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사면 복권돼 출마에 문제가 없어서 지난 총선에 출마했고 당내 경선에서 결선까지 올라갔다며 이른바 클린 공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쇄신안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며 적극 환영하는 의견과 취지는 존중하지만 전후 사정이나 경중을 따져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공천 시스템을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뇌물과 부정비리 행위를 공격하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부정비리 혐의자가 존재한다면 야당으로서 정당성이 없어지고 선거는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의결한 것이 이런 기조를 굳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비리에 대한 공천 불이익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가닥이 잡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28일까지 선박 불법 증개축 단속에 나섭니다. 임의로 선체 구조를 증개축할 경우 보건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 시 선체 상부 풍압 면적이 커지는 등 전복 사고 위험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포항해경은 해상과 항포구에서 불법 증개축에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선박 도면과 검사 이력 등을 대조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불법 증개축한 어선 3척을 적발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처벌 기준이 턱없이 낮아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길이 나무 사이로 붉은 띠를 이루며 번져나갑니다. 소방대원은 연신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대전시 파남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700제곱미터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이렇게 임시로 만든 아궁이가 있는데요. 주변 낙엽과 잡초는 제로 변했고 냄비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인근 주민은 아궁이로 시래기를 삶은 뒤 불을 모두 끄고 외출했는데 산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이상 다 청소가 끝났으니까 혹시 물로 다 계속 갖다 다 껐거든. 산불을 끄려고 헬기 2대와 장비 26대, 인력 64명이 투입됐지만 해당 주민에게는 고작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의성 보이지 않고 피해 범위가 크지 않고 해서 우선 과태료 정도 지금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 이후는 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난 주말 경북 의성군에서 난 대형 산불도 누군가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처벌은 약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일으키면 피해가 크더라도 최대 징역 3년뿐이어서 법을 바꿔서라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화에 대해서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북 산불도 구형이 3년이 나왔는데 피해 규모에 비한다면 턱없이 처벌이 약합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잇따르자 겨울철로는 7년 만에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대응이 미흡한 시군에 재정적인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군에는 신규 사업 도비 보조금이나 공모사업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 조정을 적용하고 반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는 특별 조정 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 임차 일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진화 대응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초동 진화의 역량을 집중하고 산불 감시를 위해 울진 영덕에 구축한 인공지능 드론 스테이션을 상주 문경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포항시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 내외로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역과 버스 노선, 나이 등을 따져 선발합니다. 모니터단은 2월부터 11월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행복택시 등에 대한 운행 실태와 친절도, 차량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월 5회 이상 활동 시 월 10,000원의 교통비를 분기별로 지원받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를 위해 경북을 포함한 9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경북 내 소독약품 구입과 거점 소독시설, 이동통제 초소 운영 등 현장 방역 강화를 위해 활용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지원분을 포함하면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관련 국비 지원은 모두 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직무 발명 특허 5건에 대해 민간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 사과, 해방풍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 기술과 섬 쑥부쟁이 가공 신기술이 이전돼 제품 상용화가 추진됩니다. 경북도는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와 농가 소득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매출이 5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소 매출액은 542억 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했습니다.